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이 드디어 해냈다. 2. 파괴의 사중주. 낸드 플래시 시장의 승자독식 치킨게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TSMC가 위기에 허덕이자 결국 삼성은 미소 짓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고금리에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부족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퍼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 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삼성은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TSMC가 명실상부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것이라는 세계의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지만 그런데도 CAPX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시키겠다는 결정인데요. 삼성과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은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 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39조 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인데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에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통틀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탑 5 안에 드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죠.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죠.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 컷을 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윈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치킨 게임의 양상은 2000년대 삼성이 겪었던 치킨 게임 사태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목숨을 건 자동차 게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 겁쟁이를 뜻하는 치킨을 써서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떤 분야보다 자주 치킨 게임이라 불리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에서는 반도체 공급을 계속 증가시켜 가격을 폭락시키고 마침내 적자를 견디지 못한 반도체 기업이 도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2007년 대만에서부터 비롯됐죠. 대만 디램 업체들은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가격 경쟁에 나섰으며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주력 제품인 512MB DDR2 디램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2년여간 지속된 반도체 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2006년 7달러였던 디램 가격은 2009년 0.5달러로 90% 이상 가격이 폭락했죠. 당시 치킨 게임으로 세계 2위 디램 생산업체였던 독일 키몬다가 2009년 파산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시장이 잠시 안정되는 것 같았지만 기간은 길지 않았죠. 2010년 대만과 일본 기업들은 다시 설비 투자와 증산에 나서 삼성전자를 겨냥해 2차전에 돌입했었습니다. 제조 원가 이하의 판매 경쟁이 재현되면서 2012년 일본 엘피다가 쓰러지기도 했죠. 일본 2위 업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엘피다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여 일시적으로 회생시켰지만 얼마 가지 못했고 현재 엘피다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수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나노미터 디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었죠.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굳이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인수합병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이른바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과 비슷한 그림이 펼쳐지자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죠.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당시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됐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며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2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 3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편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 업체들을 누르고 시장점 유효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이런 경제 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 게임을 해 경쟁 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대만의 파운드리 신화 역시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지게 될지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줄 정도의 대한민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기체에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비행 때 기체 하부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4발이나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최초 시험 비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례적으로 현존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점이었습니다. 한 발당 20여억 원으로 장약을 제거한 상태로 장착됐는데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충돌 및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해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미티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운용하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에 장착되어 운용되며 영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됩니다. 미티어는 다국적 미사일 기업 MBDA가 제작한 현존 최고 수준 초과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초과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나 무인기, 순항 미사일 등 원거리 기동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데요. 미티어는 길이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 최대 속도 마하 4 이상의 최대 사거리는 100km 이상으로 한 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 약 26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티어는 닥치듯 로켓이라는 추진기관을 달고 있는데요. 이 추진기관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한 후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가스를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닥치듯 로켓을 쓰면 일반 고체 추진체에 비해 사거리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순항 속도도 종말 단계까지 지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로 가속 후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 비행해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는데요. 반면 미티어는 부스터 로켓으로 가속된 후 내장된 엔진이 지속해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중거리 미사일보다 먼 거리를 비행하며 타격 성공률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티어를 탑재한 전투기는 적기를 먼저 포착해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데요. 공중전에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티어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 전투기 등에 탑재가 되어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가로 KF-21에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에는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 거래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등장했는데요.
전술 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폭격기 탑재 순항 미사일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위력 핵탄두인데요. 저위력 핵무기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인데요.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외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만드는데요. 미국이 개발, 배차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위력 탄두형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전투기 장착용, B6112 중력 폭탄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B6112 중력 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B61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로 B6112 폭발력은 최대 50KT로 평가되는데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11을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B6111을 투하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순환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궜는데요. 폭탄은 섬광과 함께 양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40대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는데요.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용 교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서 한국이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며 F-35에서 시험 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며 한국에는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한국 도입부는 핵무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술 핵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